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 만나봅니다. 지난 11월 29일 날은 김영우 후보 만나왔었죠. 예. 오늘은 김학용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진돗개 정신으로 강하고 선명한 야당을 만들겠다는 주사표를 내보냈는데요. 3선의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현재 국회 한노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안성맞춤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예. 자, 출사표 던지면서 들게 아닌 진돗개 정신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력한 웰빙 정당에서 벗어나서 야당으로서의 위치를 찾은 거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강력한 대여 투쟁력은 이어받고 그리고 좀 더 설득력 있는 야당, 예. 그리고 비전과 능력을 갖춘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들깨에서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를 이어서 강성 야당을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좀 읽혀지는데요. 반면에 그렇게 되면은 또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만 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 내년도에도 아무래도 역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파헤치고 또 시정해 나가고 또 우리의 뜻을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험난한 사회가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강력한 대여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민주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야당, 그런 야당을 만들고 싶고 또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라도 실제 국민들을 위해서 이로운 정책이나 입법이나 또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와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민주당은 정말 해도 너무했었죠. 그래서 들깨가 아닌 진돗개다. 네. 예. 저희 집에서 실제 진돗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친박, 비박 혹은 복당파, 잔류파 이런 프레임과 작별해야 된다. 개파 정치와 개파 정치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런데 세간에서는 결국 원내대표 선거 마지막으로 가면 개파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습니다. 추측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개념들이 많이 옅어져 가지고서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친박이 됐건 비박이 됐건 특별히 이렇게 모이는 모임 같은 거는 없고요. 오히려 초선 재선들이 활발하게 모이는 건 있지만 그건 당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아주 극소수지만은 소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럴까요? 예. 좀 이렇게 다시 좀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은요 친박 아니면 비박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친박이라는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 들어간 이후에 소위 입보했던 분들은 친박으로 분류가 된 거고요. 예.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2번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 또 대통령 되시기 전에 국회의원 하실 때는 소위 흑기사 모임의 일원입니다. 박근혜 국회의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밥사는 그런 모임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 중에 멤버였습니다. 다만 이제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을 하게 되니까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자연히 그러면서 비박으로 분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박은요 자기들이 이름 진 게 아닙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칠성파다 양은이파다 이런 거 자체가 그 집단에서 그런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검찰이나 이런 데서 예. 나중에 이렇게 소위 닉네임을 붙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거의 모든 의원님들 생각이 정말 그런 소위 개파 옅어졌지만 이런 걸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원내대표의 가장 큰 그 첫 번째 그 뽑을 수 있는 그 덕목으로다가 역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까지 투쟁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이 저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하여튼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이 친박계 의원들한테 러브콜 보내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진단 말이죠. 조금이 아니라 거의 의지하고 있죠. 예. 옛날에는 저를 비롯해서 소위 그 비박계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옅어졌지만 지난번 김성태 원내대표 나왔을 때 김성태 원내대표나 저나 나경원 의원을 정말 엄청나게 도운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때 김성태 대표를 돕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과거에 나경원 의원을 도왔던 사람들이랑은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찍을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과거에 친박이었던 분들도 이제 거의 없고요. 뭐 제가 강성 친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만은 소위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은 분들이랑 아마 좀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가면은요 저희 지난 2년 동안 고생해서 지금 26.4% 정말 비빌 언덕을 만들어놨는데 뭐 그런 것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예. 다시 또 웰빙 정당, 귀족 정당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렇게 의원님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결국은 선거 막바지로 가면은 또 개파 싸움 되는 거 아니냐 여쭤본 거 궁금해요. 아니 근데 예. 그 비박이 됐건 지금 친박이 됐건 그런 게 거의 옅어져 가지고서요. 예. 과거처럼 그렇게 숫자가 많지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 해봐야 한 8명 정도 됩니다. 예. 8명, 10명. 예.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정치적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것은 김학용 의원을 원내대표 선거에 좀 밀어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 사회자님. 네. 지금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지금 손해를 입히고 있죠. 오히려 그건 손해가 된다. 아니, 그럼요. 예.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예. 그 김무성 전 대표께서 무슨 저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럴 리도 없고요. 다만 그 평소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한 1년 동안 지지율 1위를 달렸는데 가만히만 놔뒀으면 지금 아마 김무성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았었는데 뭐 그때 뭐 최고위원회를 비롯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주 인격적으로 못 오가고 망신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역시 그 분당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분이기도 하죠. 좋은 뜻에서 그런 결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위치에 있는 김무성 전 대표님 입장에서 그 결자 해지하려는 그러나마 마음이 있지 않았냐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내대표 선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예, 설마 알겠습니다. 저 피해보려고 그렇게 예. 하셨겠어요?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네. 그 5명 후보 중에 뭐 2강 3약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김학용, 2강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2명이 가장 유력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한 분은 그만두셨기 때문에 예.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흐르면 후보들끼리 뭐 합종 연행 이런 일도 혹시 그러니까 후보 단일 같은 거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던데 어떻습니까? 뭐 그 가능성이 아주 닫혀있는 않고.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한국당은 분당하고 친박당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원래 정치에 대해서 식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예. 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일은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무성 대표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네. 김무성 대표가 다음 총선 불출마했지 않습니까? 네네. 불출마했다고 하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김무성 대표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신 건 있는데, 예. 제가 그걸 옮기는 것은 그래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런닝메이트를 누구로 하느냐, 이것도 의원들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네, 미치죠. 네. 예,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 누군지 밝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까? 네, 밝히기는 좀 곤란합니다. 근데 결정은 됐습니다. 결정은 됐고요. 예. 예.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지금 한노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요. 네네네. 여건이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오늘 현대차가 협상을 거부하면서 자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물론 광주시는 그래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 민주노총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민주노총 입장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윤을 포기하라는 것은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업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업이 한국 땅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외국으로 나가죠. 예. 사회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완성차 하나 만들어내는데 미국에서는 14.7시간 걸리고요. 한국에서는 26.8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물론 단순 비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생산성은 미국이 높지만 임금은 오히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한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게 결국은 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소위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강성 노조가 이런 식으로 다 시작부터 컴플레인을 건다고 하면은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가 큰 걱정이고 예. 참 취업이 너무나 참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광주형 일자리가 좀 잘 돼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광주형 일자리 대선 찬성하고 노조가 좀 양보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네요. 그런 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한 김학용 의원이었고요. 김학용 의원이 인터뷰 중 이야기한 26.4%의 지지율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11월 4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문이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무선 유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7.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십시오.